안녕하세요, 닥터조입니다.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원인 중에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진단을 받았다면 장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없어요. 이미 문제가 있는데 갑상선이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은 이겨내지 못하고 이제 망가지면 그때 수치들이 엉망이 되면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되는 건데, 당뇨도 마찬가지죠. 6개월 전에 괜찮았는데 요번에 검사했더니 당뇨래라고 하더라도 그게 6개월 동안에 생긴 병이 아니라 그전에는 인슐린이 억누르고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은 이겨내지 못하고 당 수치가 올라가면 당뇨 진단을 받는 것처럼 갑상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원인들을 다룬 영상이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고, 오늘은 여기서 다루지 못했던 특히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원인인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장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 장 누수증후군을 의심하죠. 자가면역 질환은 우리 면역체계가 우리 몸을 공격하는 상황인데, 하시모토 갑상선염의 경우에는 왜 면역체계가 갑상선을 공격을 하는지 그 원인을 알아두고 파악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갑상선 수치들을 치료를 해서 정상 수치가 나온다고 해도 결국은 더 악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원인은 갑상선이 아니거든요. 다른 데 문제가 있는데 갑상선의 수치만 치료하는 거는 지붕에서 물이 새고 있는데 바닥에 떨어진 물만 보고 걸레질만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원인을 치료하는 게 항상 중요하죠. 하시모토 갑상선염 환자 대부분은 장 누수 증후군과 더불어서 이 글루텐의 민감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벽에 균열이 생겨서 유해 독소가 장을 통과해서 이제 혈액으로 들어오는데, 이때 글루텐이 들어오면서 그중에 특히 글라이딘, 이 면역 체계는 이 글라이딘을 보고 외부 침입자로 독소로 인식을 하고 공격을 시작해요. 그러면 항체를 만들게 됩니다. 문제는 이 글라이딘의 분자 구조가 갑상선의 TPO 효소랑 되게 유사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루텐을 먹을 때마다 면역 체계가 작동을 해서 비슷하게 생긴 갑상선을 풀파워로 공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몰러큘러 미믹걸이라 그래요. 분자 모방이라고 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의 기본 메커니즘이에요. 비슷하게 생긴 분자들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그게 외부에서 들어온 박테리아가 아니고 내 몸의 일부인데 공격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류마티스 관절염, 관절에 있는 단백질, 아미노산 구조를 보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우리 몸이 공격을 하면 자꾸 여기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밀가루나 맥주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생각해서 통밀빵 이런 거 먹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갑상선 기능 저하를 더 악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그런 음식들을 계속 먹었다면 갑상선이 그동안에는 잘 이겨내고 버텨서 검사 결과도 정상으로 나왔지만 결국은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고 어느 날 갑자기 환자가 느끼기에는 갑자기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아니면 하시모토 갑상선염 진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음식들을 계속 먹으면서 신지로이드나 레보타이록신 같은 약을 먹어봤자 시간이 갈수록 약물의 용량만 늘어나고 갑상선 기능은 점점 더 악화되게 됩니다. 장누수 증후군이 있을 경우에 이 장내 환경,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할 수가 없잖아요. 갑상선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T4가 T3로 변환이 돼야 되는데 변환이 일어나는 곳은 간이랑 장입니다. 갑상선 기능이 만약 온전하려면 간 기능이 중요하다는 거는 지난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이 장내 환경도 중요한 이유는 우리 장내 유익균들 중에는 T4를 T3로 변환시키는 데 필요한 효소들이 있어요. 인테스티널 설파테이스와 같은 효소를 분비하는 균주들이 있어요. 반대로 유해균 중에는 이 T4에서 T3로 변환을 방해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내 환경,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건 갑상선 저하증 환자들에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장부터 보라는 거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 진단을 받고 장 건강이 의심이 된다면 그 치료 초기에 갑상선 수치에 집중할 게 아니라 그냥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고용량으로 먹어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저하증 환자는요, 그 무엇보다도 이제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고 매번 강조를 드려요.
이 세로토닌의 90%를 분비하는 게 장이기 때문에 세로토닌의 불균형이 생기면 우울증이 생기죠. 예.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가 잘 안 되고 이 세로토닌을 분비하는 곳이 장이기 때문에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스트레스 관리가 당연히 어렵게 되고 반대로 또 스트레스가 극심하게 되면 이 장 건강도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배탈 나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장이랑 뇌는 끊임없이 서로 대화하고 있고 우리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은 스트레스랑 장 건강 이 두 가지를 꼭 점검하셔야 돼요. 약만 먹고 갑상선의 수치만 정상으로 나왔다고 해서 안심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죠.